이제 함수 2강에서 이제 합성 함수라는 것과 이제 역함수라는 개념을 좀 복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이제 합성이라는 거는 너희가, 이거 이제 뭐 그림을 뭐 안 그릴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떤 x 집합에 있는 원소가 있어. 여기에 이제 어떤 x가 조그만 x가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존재를 하면, 자, 어떤 얘들아, x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어떤 y라는 원소에 대응이 되겠지. 근데 이게 또 이제 한 번 더 어떤 y에서 z라는 g라는 함수를 만나서 또다시 변형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 y가 또다시 이제 z로 변형을 하게 될 건데, 이 사실상 얘들아, y가 fx가 되는 건데, 이게 y는 fx잖아. 근데 그걸 또 누구한테 넣어준 거야? 이제 또 G한테 대입을 한 거기 때문에, 맞니? 우리가 이제 G, F, X 이러한 연산을 이제 합성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X가 F를 먼저 만나서 FX가 된 다음에 이제 G를 만나서 이제 함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얘는 F 입장에서는 얘들아 치역이기도 하고 G 입장에서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정의역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맞니? F 입장에선 함수값 결과의 의미인데 이제 G 입장에서는 얘들아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됐니? 그래서 사실상 합성이라는 연산이 어렵다기보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y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합성 문제를 이제 좀 다양하게 좀 풀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합성이라는 연산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봤고, 합성이라는 연산을 내가 뭐 이렇게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서 좀 중국에 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간다라고 경유지가 이제 일본이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한국에서 일본에 가는 비행기를 F라고 하고 일본에서 얘들아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G라고 하면 당연히 얘들아 너희가 어떠니? F 비행기를 먼저 타줘야 되는 거 맞니? F 비행기를 타고 G 비행기를 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기호로는 X가 먼저 F를 만난 다음에 이제 G를 만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G를 먼저 타고 F를 먼저 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건데, 너희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결합 법칙, 괄호의 위치가 바뀌는 걸 결합 법칙이라고 해서 순서는 똑같잖아, 얘들아. 순서 자체가 H 다음에 GF고 HG 다음에 이제 F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괄호의 위치를 바꾼 결합 법칙은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 1강에서 배운 항등함수라는 것이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좀 신기한 함수가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상 항등함수는 이거잖아, 얘들아. y는 x니까. 그 다음에 fx가 있다라고 치게 되면, 자, 내가 f에다가 i를 한번 합성하는 것만 보여줄게. 그럼 이건 f에다가 ix를 합성하는 건데 ix는 x지,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니 얘들아? fx가 나오게 되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항등함수는 합성해봤자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곱하기 1 뭐 이렇게 더하기 0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지, 너희가 봐도. 그지? 니네 어떤 숫자에 1 곱해봤자 그 자기 자신 나오잖아. 어떤 숫자에 0 대입해봤자 자기 자신 나오게 되지. 맞니? 그래서 이제 항등함수랑 연산하는 성질, 합성이라는 연산은 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맞아. 아까 뭐 당연히 얘들아 너희가 뭐 이야기했겠지만 F 입장에선 Y가 치역이고 G 입장에선 Y가 이제 정의역이 이제 되는 거니까 Y는 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곳이 한국 입장에선 어떤 도착점이 되고 미국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일본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 너희가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됐니? 그래서 사실상 이제 F에서의 치역이 G에서의 정의역에 포함이 될 때 F의 치역이 화살 맞은 애들이 여기서 화살 맞은 애들이 G에서의 애들아 정의역에 어떠니 포함이 돼야지만 합성함수를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내신에서는 가끔 애들아 좀 이렇게 무적 물어보기도 하지만 뭐 수능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너희는 합성이 뭔지 알고, 맞아, 뭐 합성의 기본 연산 성질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됐니? 그리고 당연히 합성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너희가 합성이라는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합성 연산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문제를 한번 이제 봐볼 건데,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희가 합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G에다가 얘들아 대입을 하는 거니까 어떠니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될 건데 그게 F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F의 X 자리에 얘들아 여기 X 자리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게 되는 거니까 3에 마이너스 A 더하기 4 마이너스 2가 이제 7이 나온다. 그러면 A가 얘들아 1 나오는 거 정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A가 1이지, 그치? A가 1이니까 이제 G 마이너스 2 해주게 되면 정답은 2가 되더라. 즉 얘들아 이 문제를 내가 첫 번째 풀이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얘들아 그냥 합성이라는 연산을 계산을 해준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거 자체를 합성을 내가 진짜 했어, 그지? 이렇게 됐니? 근데 너희가 얘들아 이제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얘들아 너희가 이제 합성이랑 역함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풀이로 내가 접근을 할 거고, 너희가 사실 그거를 따라 하면서 니네 거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합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연산은 기껏 가르쳐 놨기는 했는데 합성이라는 문제를 진짜로 일일이 다 합성해서 푸는 거는 조금 너무 얘들아 모든 문제를 합성해서 풀려고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뒤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일단 얘들아 기본 합성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진도부터 나가자. 얘들아 역함수 쪽 가게 되면 역함수는 너희가 이제 나한테 세 가지로 이제 배웠을 거고, 이걸 좀 돌이켜 보게 되면 자 역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야. 너희가 얘들아 여기 있는 어떤 A라는 원소가 F라는 어떤 함수에 의해서 여기 이제 B라는 원소에다가 화살을 쏜 거야, 얘들아. 이렇게 쐈어. 즉, FA가 이제 B가 되는 것. 근데 이제 역함수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거냐 하면 복수해주는 개념. 감히 나한테 쐈냐? 너도 한 대 맞아봐라. 이렇게. 그래서 F 인버스 B는 A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을 해주기로 해서 이거를 인버스라고 읽어줬었지. 그러니까 복수의 개념이다 이 소리야. 즉 얘들아 FA가 B면 중요한 게 얘들아 FA가 B가 되면 맞니? F 인버스 B는 A가 되기 때문에 복수해주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됐니?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연스럽게 얘들아 너희가 이제 알아줄 수 있는 게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던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봐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봐보게 되면 역함수가 얘들아 존재를 한다. 즉 얘들아 복수를 해줘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거 한번 잘 봐봐. 얘들아 화면에 있는 함수를 잘 한번 봐보게 되면 자 1이 D한테 쐈어.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가 이제 여기를 이제 F 함수로 보게 되면 F1이 D란 말이야. 그럼 F의 인버스 D는 1이다. D는 1한테 거꾸로 복수해 줄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C가 복수를 해줄 수가 없지 않니? 그치? C가 좀 다른 예 한번 봐볼까? 얘들아 B가 화살 2개 맞았니?
그럼 얘들아 F 인버스 B는 2한테도 쏴줘야 되고 3한테도 쏴줘야지 되는데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화살을 하나만 쏴야 돼. F 인버스 B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함수값이 두 개가 되어버리니까. 맞니?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이렇게 화살을 하나씩만 맞아야 될 뿐더러 이렇게 왕따가 존재해서 맞아 역함수를 정의할 수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복수의 개념을 확장을 하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겠더라? 1대1 대응이 돼야지 되겠더라. 화살을 하나씩만 맞았어야 되고 안 맞은 친구가 없어야 하나씩만 돌려줄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 맞니?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아까 하던 거 이야기하게 되면 첫 번째 개념이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복수의 개념을 이야기한 거야. 지금 위에서 설명한 게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서 설명한 게 지금 다 복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복수의 개념을 통해서 너희는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만 맞니? 우리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겠구나. 맞니?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됐니? 또 이제 복수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얘들아 우리가 X와 Y의 자리 바꾸기다 혹은 얘들아 역할 바꾸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 이 함수다 라는 것은. 자, 아까 전에 얘들아 위에 있는 그림 이제 한번 봐보게 되면 자 여기 있는 A는 F 입장에서는 쏘는 놈이잖아. 근데 얘들아 F 인버스 입장에서는 얘들아 A가 맞는 놈이 되는 거니까 A는 정의역이었는데 이제 하나의 치역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B도 얘들아 F에서는 뭐가 됐는데 치역이었는데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되지. 한번 써볼까 얘들아. fx의 정의역은 맞니? F 인버스 x의 치역이 돼서 어떤 역할을 바꾸게 된 거 맞아. 쏘든 놈이 맞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들아 fx의 치역은 얘들아 f 인버스 x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x랑 y가 말 그대로 자리를 바꿨지 역할을 바꾼 거지. 그치? 듣니?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자리 바꾸기 역할 바꾸기 예를 들어서 y는 3x-1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는 fx를 의미하는 y가 되는 건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자리 바꾸면 된다며 얘들아. 이제부터는 y 자리에 누가 와야 돼? x가 와야 되고 x 자리엔 y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얘들아 y는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이고 여기서의 y는 f 인버스에서의 이제 y가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너희가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니?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랑 y의 자리를 말 그대로 이제 바꿔주면은 되겠더라 라는 거.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된다. 근데 너희가 단순히 자리만 바꾸지 말고 사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좀 전에 내가 써줬던 거 있지 얘들아. 요 내용 요거 단순히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너의 정의역은 나의 치역이 될 것이고 맞아. 또 그 f의 치역이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될 것이고 요런 거 됐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돼.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냐 얘들아. 니네
광해라고 영화 아니 얘들아? 이병헌이 이렇게 왕 이병헌도 있고 이제 노비 이병헌인가? 그 둘이 얼굴이 똑같으니까 자리를 역할을 바꾸잖아, 그지? 갑자기 이제 광대 이병헌이 왕 역할을 하고 왕이 아파서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왕 역할을 대신 할 때 어떤 얘들아 단순히 어떤 사람이 왕 자리에 간다고 해서 왕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뭐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바꿔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 맞니?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역함수의 도입이 복수였고 복수가 가능하려면 1대1 대응인데 복수를 하다 보니까 XY가 역할을 바꿔? 그래서 역할을 바꿔야 되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는 XY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알았어? 근데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까지 통째로 바뀌더라 라는 거까지 너희가 얘들아 전반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어. 됐니?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얘들아 좀 물 흘러가듯이 얘들아 어떤 하나의 테마를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얘들아 약속을 할 거야. 우리가 합성을 했을 때 F에다가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오게 해주는 요 네모를 F 인버스라고 정의하는 거야. 즉 얘들아 합성해서 I가 나오게 해주는 놈을 역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얘들아 너희가 F의 내가 얘들아 F의 역함수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F에다가 도대체 누구를 합성해야 I가 나오니? 이걸 물어보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야. 이게 약속이라고 얘들아 이거 자체가. 오케이. 한번 확인해볼까,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예를 들어서, F1이 2야. 그리고, F1이 2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F 인버스 2는 1이 되는 거지. 우리 한번 합성해보자, 얘들아. F랑 F 인버스랑 합성을 해서 여기다 1 한번 넣어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얘들아, 주장하는 것이 F 인버스의 F가 I라는 걸 주장하는 거니까, 이거랑 같아져야 되는데 I1은 I지. 항등함수니까 1 넣으면 1 나와야 되지. 근데 F1이 2잖아. 근데 F 인버스 2는 어때? 진짜로 1 나오지 않니? 그래서 얘들아 역함수라는 것은 합성했을 때 I가 나오는 놈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 교과 과정에서 얘들아 항등원 역원이라는 어떤 개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서 조금 더 얘들아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이 있지만 얘들아 별로 궁금하지 않지?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너희가 이거 하나는 조금 생뚱맞게 너희가 볼 수 있겠지만 하나 외워주세요. 합성 결과 I가 나오는 것이 이제 역함수다라는 거. 이렇게 너희는 얘들아 내가 빨간색으로 설명한 세 가지 테마를 너희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이 역함수에 대해서 완벽한 내용 정리가 이제 된 거야. 지웁니다. 아깝지만. 자,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역함수 쪽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봅시다, 얘들아. 너희가 이건 바로 이야기했지. 그 복수의 개념이지, 그치? 그리고 얘들아 이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했지. 합성 결과 I가 나오는 놈을 역함수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너희 2번 내가 증명합니다. 얘들아 2번 F 인버스의 인버스가 F다라는 거 증명을 할 때 자, F 인버스의 역함수가 누구냐? 를 물어본 거지. 이걸 이렇게 해석한 거야. F 인버스의 인버스가 F다 를 증명할 건데 F 인버스의 역함수가 누구니? 그러면 도대체 F 인버스에다가 누구를 합성해야 I가 나오니? 근데 그게 얘들아 뭐였어? 얘들아 그게 F를 합성해야 I가 나와서 F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F 인버스의 인버스가 F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자, 여기 3번 되게 중요하지. 얘들아, 합성했는데 i가 나왔어.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서로 역함수 관계야. g의 역함수도 f가 될 것이고 f의 역함수도 이제 g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얘들아, 4번도 너희가 써주게 되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야 얘들아. g동 f의 인버스가 누구니? 그럼 이거의 역함수가 누구니? 그러면 도대체 얘들아, 여기에다가 도대체 누구를 합성해야 i가 나오니? 너희가 이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 보여 얘들아. 자리가 이렇게 책에 보면 얘들아, g랑 f랑 자리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 맞니? 자리가 만약에 얘들아 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자리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설명을 할 건데, 자리가 만약에 안 바뀌면 이렇게 위에 거는 얘들아 f랑 f 인버스가 만나서 i가 돼서 생략이 가능하지. 생략이 되니까 또 g랑 g 인버스가 만나서 i가 돼서 진짜 i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합성할 때 일반적으로 얘들아 합성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얘들아 얘랑 만날 수가 없고 얘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꼭 i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아 함수의 합성에서 얘들아 역함수 구하게 되면 자리를 꼭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꼭 너희가 빼먹지 않고 연습을 좀 해줘야지 돼.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역함수 부연 설명을 아까 해주게 되면, 아까 전에 내가 얘들아 자리 바꾸기, 역할 바꾸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x, y가 자리를 바꾼다. 근데 니네 y는 뭐 2x-1에서 이렇게 x랑 y랑 자리를 바꾸게 되면 여기가 y가 f고 여기 y는 f 인버스잖아. x랑 y랑 자리를 바꾸게 되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나와 나의 역함수의 교점이래, 미안. 나와 나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역함수를 이제 그릴 때는 얘들아 어떻게 한다고? 역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잠깐만 이거 좀 줄여서 나와 나의 역함수는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내가 얘들아 x축 이렇게 그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y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x, y축을 내가 한번 그려봤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y는 x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 얘들아 y는 x 직선 딱 45도짜리 이런 직선을 이야기한 거야. 이게 y는 x야. 아이고, y는 x. 자, 내가 얘들아 빨간색으로 fx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게. 얘들아 빨간색으로 fx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 증가만하게 그렸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빨간색은 fx인데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x랑 y를 자리를 바꾸는 것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어떠니?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y는 x에 대해서 어때? 대칭이 되도록 그리게 된 거 맞니? 얘들아 겁나 잘 그리지 않았니?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얘들아 나와 나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해돼? 그러고 나서 얘들아 너희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얘들아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 봐봐.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 이거 교점. 여기도 교점. 얘들아 교점들, 교점들. 저기 있는 교점들은 빨간색 얘들아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 되는 거지.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 즉 방정식 얘들아. 방정식. 자,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라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 근이 3개가 있겠지. 교점을 내가 3개로 그렸으니까. 됐니? 그래서 얘들아, 이것을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건데, 보니까 얘들아, 사실상 우리가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얘들아, fx랑 y는 x의 교점, 어차피 얘들아 빨간색과 검정색의 교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얘들아 역함수랑 검정색 y는 xy의 교점으로 볼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맞니? 그래서 너희가 이거의 교점이나 이거의 교점이나 이거의 교점이 다 일치하게 돼. 근데 너희가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역함수를 구하기가 귀찮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얘들아.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만약에 내가 y가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럼 너희가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이거는 y에 관해서 얘들아 정리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y는 2x 마이너스 1이면 역함수를 이렇게 구하잖아. 그 y를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로 어때? y에 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y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자체가 없지. 이해돼?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게 귀찮음은 넘어서서 불가능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나와 나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는 대신에, 이것도 구하기 싫으니까 나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해서 구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설명한 모든 개념에 대한 문제는 좀 이따가 내가 얘들아 이제 문제 피는 그 대표 유형 문제집에서 다 내가 풀어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개념을 최대한 봤는데 개념만 들었을 땐 조금 애매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그치?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복수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여러 가지로 좀 이해 안 됐던 것들, 뭐 지금 같은 경우 좀 이제 긴가민가 했던 것들은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설명했던 걸 계속 끄집어낼 거거든? 그럼 너희가 그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걸 느껴주고, 그 다음에 얘들아 어때야 돼? 그것 좀 제발 수능 볼 때까지 좀 까먹지 좀 말라. 그럼 까먹으면 얘들아 이거 좀 찾아봐. 얘들아 이거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수능 날에는 기억하고 봐야 돼. 얘들아 수능 날에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이렇게 봤으면은 좋겠어. 문제 풀이가 얘들아 좀 상당 시간이 걸릴 거고, 너희가 얘들아 시간이 많으면 좀 잘 안 보는 관계로 일단 함수 2강 우리가 여기까지 맞출 거고, 함수 2강은 우리가 그러니까 합성함수랑 역함수에 대한 내용 설명만 이야기한 거고, 마지막 3강에서 이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풀이까지 해서 유리무리 전까지에 대한 함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할게.